안녕하세요. 동생어부입니다. 소형 어선업 기여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 3편으로 연간 조업 계획표와 어장 놓는 법과 멘토인데, 모든 게 현실적이지 않은 게 없지만 이번 편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기여 정착지로 정할까도 문제일 겁니다. 지역마다 풍랑의 정도나 수익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여러 상황이 복합적이다 보니 자세하게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어디를 가시든 본인이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단지 어디를 가시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단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여의 가장 현실적이고 큰 문제점을 두 가지로 보는데, 귀여에서는 조업보다 먼저 현지인과의 관계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어업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상당한 수익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마다의 조업과 포인트를 알려줄 멘토가 필요해서 정착지를 정하실 때 무엇보다 연고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 가깝지 않은 인연에 매달리다 보면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 차라리 모르는 곳에 가서 좋은 인연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바다가 좋고 낚시가 좋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냥 배나 탈까 이런 생각으로 귀여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쨌든 막연히 바다가 좋아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다가 아무리 좋아도 상당한 수익이 없으면 바다에 머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초보 어부가 낯선 곳에서, 특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조업 방법을 익히기도 힘들지만 계절마다 무엇을 잡아야 할지 포인트는 어딘지 찾다 보면 변변한 수익도 없이 1, 2년 혹은 2, 3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견디지 못하고 바다를 떠나야 할 겁니다. 부유해서 꿈만 찾아 귀화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정을 부양할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할 거고, 또 아무리 부유해서 소일거리로 뱃일을 해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뱃놀이도 지겨워질 겁니다. 그러나 어항은 몇 년 주기를 가지기도 하고, 요즘은 환경오염에 의한 온난화와 어장의 포화 상태 등으로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고, 또 80세 이상까지 퇴직 없이 일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1, 2년의 수익에 너무 일희일비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택하든 그곳에서 계절별 조업과 필요한 어구, 조업 기술과 대략적이라도 포인트 등을 알려줄 수 있는 멘토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화할 지역을 정하시면 그곳에 월세 등으로 잠시 숙식을 하며 3에서 6개월 정도 사시면서 현지민과 어울리며 멘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사실 귀화 준비를 하다 보면 또 힘든 게, 귀화 초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수익이 아예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부양 가족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부양할지를 계획하고, 또 이 기간 동안 현지에서 바닷일이나 농사일 등의 여러 알바를 할 생각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알바를 하다 보면 현지인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어촌이라도 농업이 기본이므로 계절마다 농업과 어업 알바는 제법 있습니다. 물론 일은 힘듭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녹초가 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귀화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써야 하니 일은 두세 배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이나 2주가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혹 자기 자본금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실 것은, 주위에서 보면 돈 없이 내려온 사람들이 기회에 더 잘 정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돈이 없다 보니 최대한 현지민들과 잘 어울리며 열심히 현지민의 일을 도우며 알바도 해서 돈도 벌고 인맥도 쌓다 보니 그 인맥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동영상에서 자주 언급한 것이 돈을 가지고 기여한 사람들은 돈을 믿다 보니 기여에서 가장 중요한 현지민의 마음을 얻는 것을 등한시해서 기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또 돈 없이 기여한 사람들은 비빌 언덕은 현지민 뿐이므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 기여 성공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 자본금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돈이 없으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절대 부자가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계비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다 보면 돈은 따라옵니다. 일례로 어황이 안 좋은 해도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80세 이상까지 퇴직 없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 일 없이 일주일만 지내보십시오. 정말 미칩니다. 일이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마도 이미 여러분 중에는 귀여 준비한다고 몇 달을 놓은 사람도 있어 이 심정을 너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도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정말 지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인 것입니다. 사람이 일손을 놓는 순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은 내가 움직일 수만 있어도 기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용돈벌이 정도는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젊다고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80세, 90세까지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가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이 없고, 받아가 주면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이 넉넉할 수 있으므로 받아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정말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용은 개인적일지 몰라도 기여자가 막닥뜨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 정석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기여하시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바다를 떠나야 합니다. 또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현지민의 도움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떠나야 합니다. 피눈물이라고 하니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제가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처음에는 다 힘이 듭니다. 다만 업이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어부들과 같은 자리에 어구를 뿌려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보가 제대로 어장을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어장을 놓으면 잘 못 놓았다고 기존 어부들의 잔소리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기존 어부들의 긴망이 없는 곳에 어구를 놓고 싶을 겁니다. 거기는 10중 8구 포인트가 아니어서 고기가 없습니다. 왜 어장을 표시하는 긴망이 많겠습니까? 고기가 많은 포인트란 뜻입니다. 그렇게 기존 어부들과 멀어지다 보면 수익이 적어 바다를 떠나야 합니다. 포인트는 한정되어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어구는 많다 보니 어장 놓는 자리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바다에 나가보십시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다가 포화 상태이다 보니 어장의 자력 경쟁이 치열해 특히 성수기 때는 어장을 표시하는 긴망이 너무 많아 베테랑의 눈에도 어장 놓을 자리가 쉽게 보이지 않는데 초보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어장 하나 놓는데 긴망 주위를 몇 번이나 돕니다. 거기다 잘 모르는 기존 어부들의 어장 잘못
놓는다는 잔소리 몇 번 듣고 나면 주눅이 들어 어장 놓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기가 없어 긴망이 없는 곳에 어장을 놓게 됩니다. 그렇게 어장의 자리 경쟁에서 밀리다 보면 수익이 적어 바다를 떠나야 합니다. 초보는 어장도 잘 못 놓고 실수도 하고 욕도 먹고 하는 겁니다. 기존 어부들의 질타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베테랑 어부 모두가 겪어온 것인데 자기만 겪는다고 착각하고 서러워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실수입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잔소리나 욕은 먹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잔소리의 가치 판단 기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소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초보 어부의 부탁이나 기존 어부의 잔소리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 마음 상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 방법을 찾아 개선하면 됩니다. 즉 누가 어장 잘못 놨다고 잔소리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이야기해주면 시비거리가 될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웃으며 죄송하다고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놓으면 됩니다.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게 보이면 기존 어부들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고수들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다 보면 어장 놓는 법은 저절로 익혀집니다. 물론 저절로 익혀지지만 지역마다 어장 놓는 법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현지 어부들에게 어장 놓는 법에 대해 잘 알아보시되 이 기술은 이론과 실전이 천지 차이여서 이론을 안다고 해도 그리 도움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어부들의 잔소리가 싫어 긴망이 없는 곳에서 어장 놓는 법을 배워서 가야지 하면 안 됩니다. 어장이 없는 곳에서는 참견하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절대 어장 놓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어장 놓는 법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 절대 혼자서나 책으로 배울 수 없고 해당 장소에서 기존 어부들과 부딪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긴망이 없어 어장 놓기 편한 곳, 즉 고기가 없는 곳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게 되면 수익이 적어 바다를 떠나야 합니다. 포인트는 매년 혹은 얼마 기간 후 변하기도 하고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포인트도 있으므로 초보 어부가 우연히 긴망 없는 곳에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면 초보 어부는 기뻐서 귀여 별것 아니네 하며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한장에 의기양양하게 고기를 많이 가져가 보십시오. 소문이 금방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긴망이 빼곡해져 초보 어부가 어장을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어쨌든 긴망이 있는 곳이 포인트이고 고기를 잡기 위해선 포인트 공략법, 즉 긴망 많은 곳에서 어장 놓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공식은 있지만 오직 몸으로 기존 어부들과 부딪혀야만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 지역의 어장 놓는 법을 멘토나 주위분들에게 배워서 몸소 익혀야 합니다. 물론 긴망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내가 긴망이 많은 곳에 늦게 넣었다면 서로 엉켰을 때 자신의 어장이 다른 어부의 어장 위에 있어 다른 어부는 힘들어도 나는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부가 자신의 어장을 들어 올릴 때 위에 있는 내 어장도 같이 올라오니 그만큼 고기가 덜 확률이 줄어들고 또 같이 올라온 내 어장에 고기가 잡혀 있으면 가져가 버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 남의 어장에 피해를 안 주고 자신도 피해를 안 받으면서 혹은 적정 범위 내에서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장을 놓아야 하는데 긴망의 많고 적고는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오직 경험을 통해 몸소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 어스너브의 승패는 김망 사이에 자신의 의장을 얼마나 잘 놓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인의 의장 사이에 내 의장을 놓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사실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또 설명을 백날 듣는 것보다 한번 놓아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기본만 알고 있으면 조업을 해갈수록 누구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럴 때마다 주위의 어부들에게 잔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조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시행착오와 잔소리는 동일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업을 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것을 타인의 많은 긴망 속에 자신의 의장 놓는 것이 두려워 피하게 되면 아무리 현장 밖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배울지라도 어선업의 승패를 가르는 의장 놓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 겁니다. 어업기술엔 책으로나 아니면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선업의 승패를 가르는 타인의 많은 긴망 사이에 자신의 의장을 놓는 방법은 오직 현장에서 다른 어부들과 부딪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 놓는 법에 대한 설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말로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한다 해도 좀 장황해서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잘 이해한다 해도 긴망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라고 했을 때 많다는 기준이 모호한 것처럼, 여하튼 여러 복합적인 상황은 오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습니다. 또 의장 놓는 법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어선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빨리 수익을 내서 보다 빨리 정착할 수 있고, 또 내가 알고 있어야 주위의 반응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봅니다. 긴망 놓는 기본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물 흐르는 방향으로 혹은 해안선과 평행이 되게 의장을 놓을 때 기본적으로 전후 좌우를 둘러보며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의 긴망끼리 짝을 지어보고 같은 긴망 사이에 평행이 되게 놓는 건데, 지형이 일직선이 아니다 보니 어부마다 평행선이라고 느끼는 방향이 다르고, 또 실제의 긴망은 일렬로 놓인 것도 없고 시작점도 다르고 긴망의 색깔과 모양이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어부들도 있고, 또 긴망 중에는 인위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잘려나간 긴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의장을 놓는다는 것은 육지에서 옆에 놓인 줄을 눈으로 보면서 그 줄과 엉키지 않게 평행이 되게 놓는 것과 달리 수면에서 보이지 않는 바다의 바닥에 놓인 타인의 의장줄이 어떻게 놓였을 거라고 예상하며 내 의장줄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뜨리는 것인데, 더군다나 의장을 놓는 배가 풍랑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내려가는 의장이 조류에 떠밀릴 수도 있으므로 긴망 많은 곳에서 다른 긴망의 놓인 것을 감안해서 그 사이에 다른 어부의 의장에 안 엉키게 서로 평행이 되게 일렬로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도 다른 사람의 의장에 엉키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노하우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최대한 엉키지 않게 놓되, 혹 의장을 놓아가는데 놓기 전에 둘러보았을 때 자기가 보지 못한 긴망이 자신의 의장 놓는 직선 앞에 있다면 그 의장과 내 의장이 어느 정도 각도가 있는 X자가 되게 방향을 살짝 바꾸면 됩니다. 의장이 한번 엉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X자로 엉킨 것은 다른 어부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의장을 놓아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을 겁니다. 즉 의장 두 개가 상당한 길이에서 동일하게 겹쳐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자로 쭉 놓여 있는 의장 위에 초보 어부가 일자로 그 위에 똑같이 놓았을 때입니다.
이것은 기존 어부들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긴망 없는 곳에서 배워오면 되겠지 하면 착각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선 배울 게 없습니다. 즉 긴망이 없으니 긴망 보고 어장 놓는 법을 배울 수도 없고, 다른 어부의 어장과 엉키지 않으니 엉켰을 때 대처법 방법도 익힐 수 없고, 또 긴망이 없으면 고기가 없는 곳이니 조업 나갈 일도 적어 배운 점 기술도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어장을 다른 색의 긴망을 달아 여러 개 깔아놓고 그 사이에 놓는 연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허락된 장소를 찾지도 못하겠지만, 장소가 있다고 한들 자신이 놓은 방향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으니 피해갈 수 있어서 방향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긴망을 피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즉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심지어 개인이 아닌 국가도 이런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서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실제 도로를 연습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긴망이 몇 개 없어 긴망이 어떻게 놓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에 놓아봐야 실력이 안 늘기는 마찬가지일 거고, 조금 복잡한 곳에 놓아서 최대한 적은 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자 할지라도 적은 수의 사람에게는 피해를 줘도 되는 걸까요? 또 최대한 조심스럽게 조업을 함으로 실력도 최대한 느리게 늘 겁니다. 그러니 적은 수의 사람에게 오랫동안 피해를 주고 오랫동안 잔소리를 들어 그 양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굵고 짧게 하느냐, 가늘고 길게 하느냐의 문제지 면적은 동일한 것과 흡사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피해를 주는 양과 잔소리를 듣는 양은 동일하니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우리 채널의 앞 영상들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5톤 이하의 소형 선박은 면허가 없다 보니 정규 교육 과정이 없어 오직 실수로만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로 엔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초보 어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엔진을 부셔 먹어보고서야 엔진을 알게 되고, 어장이 다른 사람과 엉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쯤은 초보 어부라도 당연히 알겠지만, 내 어장 위에 놓인 다른 어부의 어장을 잘라 묶어 줄여듣고 하다가 놓쳐버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며 안절부절 해봐야 실제로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배울 수 있는 조업 기술도 있겠지만, 어업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어장 놓기는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듣고 혼자서 연습을 한다 해도 현장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가장 좋은 비교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다면 소형 어선은 면허가 없으니 배를 사면 면허를 땄다고 봐야겠죠. 다른 차가 무서워 혼자서 연습을 하고 싶어도 혼자 연습을 할 공간도 없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없는 길에서 백날 연습한들 차가 많은 도로에 나가면 면허를 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달리는 수많은 차량 사이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드는 것일 텐데, 혼자서 이것을 어떻게 연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못하면 직진만 하다 아마 집에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우면 장롱 면허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타인의 긴망 사이에 긴망 놓는 게 겁이나 배를 선창에만 매두는 것과 같겠죠. 초보 운전자도 차량 많은 도로에서 베테랑 운전자와 섞여 아찔한 경험도 하고 욕도 좀 먹어가며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베테랑 운전자들의 배려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초보 운전자 보고 어디서 운전기술을 더 배워오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마 내가 장롱면허가 되겠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의장 놓기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장 놓기가 어선업의 승패를 가르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의장 놓기에서 의획량의 희비가 갈리고 또 거의 모든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어부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굳이 긴막 많은 곳이 포인트이니 힘들지만 그곳에 의장을 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고기를 많이 잡지 않기 위해 귀여를 한 사람은 없을 테니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애쓰다 보면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소문이 나서 긴망이 많아져서 어쨌든 긴막 많은 곳에서 긴막 놓는 법을 힘들지만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이 익숙해져 차량이 너무 많으면 틈이 보일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식으로 차선 변경에 거의 문제가 없어지듯, 베테랑 어부가 되면 아무리 긴막 많은 곳이라도 틈이 보이고, 그래도 틈이 보이지 않으면 긴막 밀집 지역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틈이 넓어지므로 밀집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틈을 찾아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의장 놓는 것에 거의 애로가 없어집니다. 또 이때 잔소리하는 사람들과 적을 두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좁은 어촌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져 바다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분업화된 도시에서는 혼자 살 수 있어도 공동체화된 시골에선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 잘못 났다고 하는 잔소리는 초보부가 겪는 과정이므로 시간만 지나면 의장을 잘 놓게 되고, 또 한정된 포인트에 의장이 너무 많다 보니 아무리 베테랑이 되어도 의장을 잘못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고 초보 어부 시절의 잔소리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만 지나면 의장을 잘 놓게 되고, 혹 잘못 놓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의장을 표시하는 긴망이 워낙 많다 보니 우리 조업 영상에서도 자주 보시듯이 의장이 서로 엉키는 일은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기존 어부들과 적을 지고 떠나는 사람도 봤으며, 초보 시절 잔소리 등을 못 이겨내고 의장 경쟁에서 밀려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고향 귀여자라 초보 시절 잔소리를 들어도 아는 분들이 하는 잔소리니 조금 견디기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의 잔소리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타양 귀여자분들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잔소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적 친분의 멘토나 친분이 있는 현지 어부들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만약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없는 낯선 곳에 정착해 사업을 하려는데 주위 사람들이 잔소리를 한다면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구나 그 사업이 본인이 잘 하던 사업이면 대꾸라도 하지, 이제 처음 접하는 사업을 그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인 곳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위의 전문가들이 잔소리를 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눅이 들다 못해 바다에 나가는 게 무서워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면허가 없어 정규 교육과정이 없는 소형 어선업 귀에서는 현지인으로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는 멘토가 가장 절실합니다. 귀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여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타업종과 달라 귀여자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도 귀여자는 특히 해당 지역의 현장 어업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알려줄 멘토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현지민과 3에서 6개월 정도 소통하다 보면 그중 친한 몇 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신이 몸소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멘토도 자신의 일이 있고 귀여자의 배도 작아 사실 실질적으로 멘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멘토가 중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기본적인 조업 기술을 가르쳐주면 귀여자가 직접 해보고 안 되는 점을 그때그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멘토가 잘 가르쳐주고 귀여자가 잘 배워도 몇 번을 좌절하고 배를 그만두고 싶어질 겁니다.
이때 멘토의 위로와 응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멘토는 꼭 개인적인 친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멘토나 친한 현지 어부들을 통해 연간 조업 계획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정착지에서 시즌마다의 시기는 언제이고, 대상 어종은 무엇이고, 대상 어종에 따른 어구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구 가격은 얼마고, 미끼 사용 여부나 미끼 구입처, 미끼 비용 등과 조업 방법과 그에 따른 주요 사항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략적이라도 포인트는 어디이고, 그 시기가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얼마만큼의 어구 양으로 어느 정도 잡아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계획표를 작성해 보십시오.